다음은 대한민국 애국의 교과서, 애국 농객의 대표입니다. 조갑재 닷컴의 대표이신 조갑재 대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겁게 환영해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근사한 나라가 천국 다음에 한국이랍니다. 천국 다음에 한국. 천국 다음에 한국이란 나라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바로 정용봉 선생님처럼 6.25 때 피로서 싸운 분들이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의 참석에 계시지만 특히 6.25 참전용사와 월남전 참전용사들에게 특별한 박수를 보내주십시다. 세계사적인 두 전쟁에 다 같이 참전한 분들이 이런 자리에 모여가지고 아직도 국군포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참혹하지만은 또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위대한 일. 정용봉 회장께서 8사단 소속이었습니다. 6.25 때 전사자가 가장 많은 사단이 8사단입니다. 8사단에 18,000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이 7사단입니다. 그 다음이 6사단이에요. 8, 7, 6 이렇게 내려옵니다. 왜냐? 이 3개 사단이 중공군한테 집중적인 공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국군포로 6.25 참전용사 이분들의 희생에 대해서 이 대한민국 교과서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느냐? 오늘 이 집회가 있다고 해서 제가 조갑재닷컴에서 낸 교과서 분석책 대한민국 교과서가 아니다라는 책을 아마 몇 권 드렸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책에 107페이지를 한번 펴보십시오. 가지고 계신 분들 107페이지 107페이지에 뭐라고 통계가 나와 있느냐 하면은 북한의 주요 도발 10개 도발에 대해서 우리 교과서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10대 대남 도발은 이런 겁니다. 1.1 청와대 습격 사건, 푸베블로 납치 사건, 삼척 울진 무장 간첩 침투 사건, 유경수 여사 피살 사건, 아웅산 테러, 대한항공기 폭파, 강릉 무장공비 침투, 제2 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 이 10대 도발은 교과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8개 교과서를 분석을 했더니 거의 대부분이 다루지 않습니다. 특히 한 교과서, 금성출판사에서 나온 교과서는 10대 도발을 단 한 건도 다루지 않았습니다. 단 한 건도 안 다뤘어요.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 교과서입니까? 이런 교과서는 지금 당장 우리 정부가 나서서 회수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수해야 됩니다. 이건 고칠 것도 없어요. 당장 회수해야 됩니다. 이거는 불량식품 회수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국민들의 정신, 우리 미래 세대의 정신을 좀먹는 정신적인 독극물입니다. 독극물. 단 교학사 교과서 하나는 살려야 됩니다. 그런데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하고 있는 고등학교가 2,000개 중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좌익들이 그 앞에 몰려가가지고 때를 쓰는데 그래도 교장 선생님이 용감하셔가지고 지금 부산에 있는 학교 하나밖에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 속에서 오늘 국군포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서정갑 회장님은 국군포로 생존자가 남쪽 하늘을 향해서 눈물 짓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상당수는 침을 뱉고 있을 겁니다. 침을 뱉고 있을 거예요. 남쪽 땅을 향해서 침 뱉고 있습니다. 저라도 제가 북쪽에 있다면 침 안 뱉겠습니까? 나라가 있으면 찾으러 와야 될 거 아닙니까? 나라가 있으면 구하러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여기 계시는 유영복 선생님이 하신 말씀 같은데 나라가 있으니까 찾으러 올 줄 알았다. 나라가 있는데 왜 천국 다음에 한국이 있는데 왜 찾으러 안 갑니까? 6만 명이 죽어가고 있는데 찾으러 갈 생각은커녕 지금까지 이 박근혜 정부까지 포함해가지고 역대 정부가 단 한 번도 북한에 대해서
국군포로 돌려달라는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습니다.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습니다. 이게 가장 부끄러운,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좋은 일만 할 수 있었겠습니까? 부끄러운 일, 절대로 나라가 해서는 안 되는 일도 가끔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나쁜 짓이, 나라가 해서는 안 된 짓이 국군포로 6만 명을 버린 사실, 이것을 절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몽골 군대는 포로를 구출하지 않고 돌아온 동료들은 전원 사형했습니다. 전원 죽였습니다. 그렇다면 6만 명을 적지에 놓아두고 지금까지 돌려달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은 역대 대통령, 역대 국방장관, 역대 합참의장은 뭘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국군포로의 역사가 있습니다. 왜 국군포로 문제가 생겼느냐? 국군포로 문제는 어디서 시작되느냐? 1951년부터 휴전회담이 시작됐습니다. 그때 미국에서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우리가 붙던 국군 유엔군 포로 중에서 중국군, 북한군 중에서 북한으로,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방공포로가 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원래 제네바 협정에 따르면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무조건 교환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나 트루만 대통령이 여기서 결단을 내렸어요. 트루만 대통령이 방공포로 돌아가면은 죽을 것이다. 사형당할 것이다. 우리가 2차 세계대전 때 소련군 포로 중에서 돌아가지 않겠다는 사람까지 돌려보냈더니 소련이 다 잡아가지고 죽이고 감옥에 다 쳐넣었다. 돌아가면 죽을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돌려보낼 수 없다. 이것은 미국이 평소에 하는 짓이 아니다. 그래서 자유의사 송환 원칙을 세웠습니다. 이것을 공개했어요. 트루만 대통령이 여러 기자들 앞에서 아주 공개 선언을 했습니다. 자유의사 송환 방침, 이것은 인권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양보할 수 없다라고 선언함으로써 휴전협상이 2년 더 계속됐습니다. 이 2년 동안에 유엔군, 미군, 국군 전사자 수가 그 전에 전사자 수만큼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방공포로 외국 사람의 자유의사를 존중하기 위해서 자국민, 미군을 그렇게 많이 희생시킨 것입니다. 자, 이렇게 돼가지고 방공포로는 1953년 6월 18일에 이승만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석방을 해버렸습니다. 그것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기 위한 우리의 외교적 카드로 쓴 것입니다. 외교적 카드로. 중국군과 북한군에 잡힌 8만 명, 그 중에서 한 8천 명이 송환되었으니까 6만 내지 7만 명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포로, 중국으로 돌아가겠다는 포로는 다 돌려버렸습니다. 다 돌려버렸어요. 우리는 남한으로 오겠다는 6만 7만 되는 국군 포로를 송환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6만 명대 제로입니다. 이 게임으로 치면은 6만 명대 제로로 우리가 손해를 봤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이유 중에 하나지만 하나가 방공포로 석방에 대한 공산군의 보복이었습니다. 너희들이 방공포로 석방했으니까 우리도 국군포로 안 돌려보내주겠다는 합의를 모택동이가 김일성한테 압박을 해가지고 했다는 최근에 보고서가 나온 것이지. 그렇다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대한민국을 천국 다음의 한국으로 만들고 있는 우리의 생명줄이죠. 한미동맹. 이 한미동맹을 만드는데 희생된 분들이 6만 명입니다. 우리가 한미동맹 덕분에 나라가 발전하고 민주화까지 이루고 드디어 이제는 복지로 가는 이런 천국 다음 한국에서 살도록 하는 데 있어서 희생양으로 바쳐진 사람들이 6만 명, 7만 명 되는 국군 포로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었어요. 잊었으므로 아까 박 의원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셨지만은 그 죄값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국군포로 6만 명을 잊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게 공짜인 줄 아십니까? 천만입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딨습니까? 6만 명의 라이언 일병을 역대 정부가, 역대 국방부 장관이, 역대 합참의장이, 역대 통일부 장관이 없는 것처럼 모른 척하고 돌려달라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김대중 정부 때는 63명의 비전향 장기수 빨치산을 돌려보내고 여기에 왜 국군포로 송환 안 받느냐고 항의를 하니까 그때 국정원장 지냈던 임동원이라는 자는 뭐라고 했느냐? 냉전 수구 세력의 방해다. 국군포로 송환해달라는 말을 냉전 수구 세력의 방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국정원장이라는 자가, 임동원이라는 자가. 그래도 임동원이라는 자를 우리가 응징하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북한 앞에만 가면은 국군포로란 말을 꺼내지도 못하고 김정일이가 원하는 자들은 이모를 포함해서 63명 다 보내가지고 북한에서 영웅 대접 받도록 만들고 그렇게 되면은 북한 정권이든지 북한 정권을 추종하는 남한의 종북 좌익 세력들은 우리 이 우파 정권 보수 세력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존중하겠습니까? 아니면 경멸하겠습니까? 우리가 경멸당할 짓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종북 좌익 반역 세력의 발호를 우리가 원인 제공을 한 점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이제 대책이 출발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박근혜 정부는 한미연합사 해체 연기, 4.13 무기 연기, 통합진보당 헌법재판소의 해산, 정교조의 비합법화, 그리고 교과서 개혁 같은 국가의 기본에 대한 원칙을 세우는 아주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니까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이제 남북 관계에서 국군포로 문제가 올라가지 않는 남북 협상은 그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이산가족 상봉해가지고 상봉한 다음에 이산가족이 남이든 북이든 같이 사는 사람 있습니까? 편지 교환한 사람이 있어요? 상봉하고 나서는 영원한 이별입니다. 이것은 동물원식 상봉입니다. 동물원에 넣어가지고 며칠 동안 보여주게 한 다음에 다시 생이별하는 이런 비인도적인 상봉은 하지 말고 국군포로 송환을 남북 관계의 제1우선순위로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박근혜 정부한테 강력하게 요청해야 됩니다. 두 번째, 며칠 전에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해가지고 공동성명을 발표한 맨 끝에, 원래 이 공동성명은 가장 중요한 것이 맨 끝에 나옵니다. 맨 끝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유념하고 서울에 세워진 유엔의 북한 인권사무소의 업무를 지원한다. 북한의 참혹한 인권 탄압에 대해서 이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폭로하고 그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 이렇게 딱 집어넣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 여기 유엔 북한 인권사무소가 있어요. 자,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저는 이 기구를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국 정부가 합의하는 것 중에서 국군 포로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은 끝나지 않는 문제예요. 국군 포로 문제가 끝나지 않으면은 6.25 전쟁도 끝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6만 명 중에 몇 사람이 살았는지 500명이 살았다는 것은 아마 일부러 낮춰서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까 박 의원께서 정확하게 그 점을 비판하셨어요. 500명 훨씬 더 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북한에서 누가 죽었다는 것을 발표하기 전에는 6만 명이 다 살아있다고 간주를 해야 됩니다. 6만 명은 다 살아있습니다. 6만 명 살아있는 사람을 송환받는
이 소환하지 않는 이것을 반인도 오히려 전쟁 본죄로 우리가 유엔과 다른 국제기구에 지속적으로 고발해야 됩니다. 고발해가지고 지금 김정은이를 국제형사재판소에 고소를 해가지고 수배를 받도록 하겠다 하는 유엔 총회의 결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유엔 안보리에 넘어가 있어요. 유엔 안보리에서 ICC로 넘겨버리면은 수배자가 됩니다. 김정은이는 수배자가 되고 외국에 못 나가요. 외국에 나가면은 그 외국에서 잡아 넣어야 됩니다. 이런 상태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유엔에 오늘 이 집회도 기록을 남겨가지고 유엔의 북한 인권사무소에 자료를 제출하는 이런 운동을 함과 동시에 교과서에 새로 개편되는 교과서에 북한 토로 문제를 반드시 넣도록 하는 운동을 우리 재향군의회와 국민행동본부가 중심이 되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애국의 교과서 조갑재 대표님께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